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혜승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나 열렬히 응원을 해주시며 이렇게나 열렬히 반겨주시며 네, 어머 세종갑의 책임 당원인 분도 오시고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손바닥을 지금 하이파이브를 몇 개를 주시는 겁니까? 와, 저보다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저는 이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류재하 변호사님 스튜디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뉴스엔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되게 기다리셨나 봐요. 네, 류재하다. 류재하 변호사님 화이팅! 오늘 하루도 버티네요. 네, 엄청 사랑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인기를 몰고 다니는 이유. 네, 인기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는 건 좀 과분한 것 같고요. 네. 인기라고 하기에는 좀 못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요새 그 전국 상황을 보면 어느 특정 진영에 너무 편향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러니까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와 정신에 입각해서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일관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중 하나라고 네. 평가해 주셔서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합리적이고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고 또 품격 있고 정의로운 분들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결을 갖고 있는 우리 유재하 변호사님들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자주 많이 모실 테니까 여러분들도 네, 많이 환영해 주시고요. 또 제가 류 변호사님 오기를 오매불만 기다린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3월 13일에 뭐 하세요? 3월 13일이요? 네, 한번 빨리 핸드폰 빨리. 네, 무슨 일 있죠? 아, 일단 빨리 네. 하긴 하세요. 3월 13일 3월. 목요일이다. 3월 13일. 예. 예, 아시죠? 네. 네. 아, 3월 들으셨죠? 13일. 네. 아, 들으셨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섭외 완료. 네, 여러분들의 네, 응원에 힘입어 제가 313 네, 여러분들 섭외 완료. 아마 시간은 오후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날 뭐 같이 네, 그날. 우리 네, 대동 단결하는 걸로. 네, 시간 그날 날짜 통으로 비워놨습니다. 통으로 비웠다. 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3월 13일 오셔야 합니다. 네, 3월 13일 제가 류재하 변호사님까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저희가 변호사님 오셔서 이렇게 좀 웃고 사실 좀 이렇게 즐겁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오늘 아침의 이슈는 그렇게 큰 뭐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대통령 윤석열은 피의자로 적시가 됐고 48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과천 공수처 청사에 소환이 돼서 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또 대통령의 변호인 측 입장 또 수사기관의 입장을 우리가 다각도로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했던데 내용 혹시 들으셨죠? 네, 봤습니다. 네, 내용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네. 오늘 이제 대통령이 결국 체포됐잖아요. 네.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는데 이제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고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2022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많은 역할들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 진짜 많았어요. 예. 내가 뽑은 대통령이라 사실은 성공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씁쓸하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초에 그때가 오늘 많이 떠올랐는데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이 차려진 곳에 있었고요. 그때 굉장히 부푼 마음을 안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 이제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새로운 우리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해서 펼쳐갈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기대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인수위에선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세종시 쪽 이슈를 많이 다뤘었는데 네. 그때 나왔던 국정 비전이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도약하는 대한민국,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뭐 이런 국정 비전을 다시 대한민국 그런 국정 비전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고
최근까지만 해도 지난 전당대회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가장 많이 했던 소리가 윤석열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겠다였어요. 근데 오늘 그런 이제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체포돼서 공수처로 가는 모습을 보니까 네. 굉장히 깊은 회한에 적게 되더라고요. 지금 글 저는 조금 생각나게 하네요. 정말 대통령 당선됐을 때 춤추고 좋아했는데 이런 글 지금 써주신 분 계셨고요. 네. 뭐 친구들한테 욕 먹으면서까지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런 글도 주셨고,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진짜 나네요. 네. 그때.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었으니까요. 맞아요. 네, 그랬는데 아유 참. 근데 참 반 지나자마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사실 긴급 담화문을 저는 보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은 그냥 이거 뭐지? 약간 이런 생각 전 좀 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내용의 전문을 들으면서 좀 이제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네.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네.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 하셨죠. 이 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졌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영장을 발부했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을 발부했다. 자,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 담화문을 보실 때 감안하셔야 되는 건 지금 현재 대통령은 이제 내란 혐의,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이제 내는 담화문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을 낸다기보다 피의자로서 본인의 방어권 차원, 변론 차원에서 입장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있는 그대로 이거를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고, 특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뭐 수사권 없는 기관이 영장을 발부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불법이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됐다는 데 개탄을 느낀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제가 확실하게 좀 먼저 선을 긋고 시작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네. 영장 발부에 뭐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현행법상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장의 뭐 불법성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졌다 하더라도 일단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 네. 그건 존중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먼저 깔고 가자고요. 네. 네. 이제 그걸 깐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저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여기저기 뭐 방송을 하든 글을 쓰든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네. 가급적 지금 공수처가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멈추고 내란죄 수사권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경찰로 사건을 재이첩하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 단순히 영장 집행 자체가 뭐 그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적법하더라도 굳이 그것을 이렇게 강행했어야 했는가.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피하는 게 바람직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기 때문인데요. 뭐 특히 이제 가장 심각한 건 수사권 문제입니다. 수사권 문제. 네. 저도 이제 제가 변호사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을 세밀하게 봤어요. 근데 제 변호사의 어떤 판단으로 봤을 때는 100%는 아니지만 공수처의 내란 혐의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물론 법원은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죠. 네. 그건 존중해야 되지만 네. 최종적으로 만약에 수사권이 없다고 대법원에 의해서 판단이 될 경우에, 아니면 형사재판 가운데 판단이 될 경우에 그러면 이제 그 영장이 위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야 이제 위법해지는 거. 지금은 아니고 그때는 위법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위법한 영장에 기해서 조사받은 내용, 뭐 예를 들어 뭔가 압수했다면 그 압수받은 것들, 그 증거, 물증들, 이런 것들의 증거 능력이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후에 진행될 형사 절차상에 심각한 하자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역시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그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수사를 강행하면 네. 지금 그 국론이 굉장히 분열된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 많은 분들이 사실 그 결과에 승복을 하고 납득을 해야 되거든요. 납득을 안 하면 그 결과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또 무법천지가 되는 거거든요. 또 혼란을 초래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점 때문에
계속 누차 이거를 경찰로 재입법하라. 아니면 이 수사권 문제를 일거에 종결시키도록 국민의힘이 독자적인 특검법을 발의해서 이 수사권 문제를 좀 정리하자. 그러면은 대통령도 이 뭐 영장 집행에 대해서 거부할 명분과 논리가 없어지고요. 빌미가 사라지고 네. 그 이후에 절차상의 하자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굉장히 그 국민 모두가 승복 가능하고 이제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공수처가 너무 욕심이 많고 급해요. 네. 네, 근데 결국 지금 이렇게 영장 집행까지 하게 됐네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두 가지 다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공수처도 뭔가 앞뒤 물불 가리지 않고 막 달려가면서 뭔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사실 대통령 측의 변호인도 여기에 세련되게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그 측근에 있는 변호사였다면 어떤 식으로 좀 짚고 넘어갔을 것 같으세요? 언제부터요? 이번에 일단 소환을 이제 불응해서 체포 얘기가 오갈 때부터. 그러니까 네. 저는 이번에 그 얼마 전에 사퇴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 네. 그리고 엊그저께인가요? 그 정진석 비서실장의 담화 내용. 네. 저는 그걸 굉장히 치열하게 모색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네.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관저에서 끌려 나오는 일이 전 세계 오늘 CNN이든 지금 전 세계 생중계 됐거든요. 지금 뭐 네. 그런 일이 우리 국격에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피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수사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후속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위험이 있어서 네. 비록 법원이 발부한 영장 자체는 저는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막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저지하지 말자고 할 겁니다. 네, 네. 다만 그 이전에 피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제3의 길을 모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통령을 설득하고. 버티기만 계속해서 지금 얻은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결국은 더 치열하게 그러니까 극단적인 대립을 야기하게 된 거죠, 법적으로도.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수사기관이 지금 거짓 공문서를 발부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불법을 자행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아마도 공수처가 55 경비단 그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경비단장의 직인이 날조됐다, 뭐 이런 지적 때문인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어떤 이슈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문서에 공수처가 경호처에 보낸 공문서에 네. 거기에다가 허가한다는 쪽지를 붙여서 도장을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에 이제 검색해 보시면 그 공문 자체가 지금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뭐 위조됐다면 공문서 위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걸 그거는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걸 전제로 제가 어떤 논평을 하기보다는 어제도 공수처가 너무 성급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출입을 허가한다라는 공문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그 네. 이후에 그런데 경호처가 얘기한 거죠. 우리 허가만으로 그 55 경비단이 얘기한 거죠. 우리 허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경호처 쪽 허가도 같이 있어야. 왜냐하면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자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리자가 둘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모두의 허가가 있어야 통과될 수 있다라는 네. 걸 안내해 준 거거든요. 두 번째 공문은. 네. 그런데 두 번째 공문은 빼고 첫 번째 허가 받았다는 것만 공수처가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에서는 우린 두 번째 공문도 보냈고 그 내용에 의하면 우리의 허가만으로는 출입이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안내했는데 네. 그러니까 반박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치 국가기관 간의 진실 공방이 펼쳐지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보는 국민의 입장에선 대체 이 나라가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느 국가기관 말을 믿어야 되는 거죠? 국가기관 간에도 지금 생각이 통일이 안 돼요. 국민의힘 민주당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기관 간에도 지금 생각이 통일이 입장이 같지가 않다면 지금 이게 이미 사실상 무정부 상태 아닐까요? 저는 그런 불안감을 많은 국민들이 어제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계속해서 이제 갈등의 양상은 뭐 그 두 조직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대통령의 체포가 집행되는 그 시기에 대통령실 변호인단도 뭔가 합이 안 맞고 뭔가 글쎄요 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좀 했던 포인트가 처음에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바로 글을 올립니다. 황망하게도 윤 대통령 체포 집행을 당했다 이렇게 글을 올려요. 그리고 비싸
네, 바로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뒤에 다시 글을 올려서 유혈 사태가 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자진 출석하는 방법으로 지금 변호인들과 공수처가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협상은 안 된 것 같고. 근데 이런 식의 스탠스를 바로바로 바꾸고 이건 어떤 상황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맨 처음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뭐 3차 저지, 뭐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3차 저지선까지 다 뚫고 들어온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당연히 집행을 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뭐 그다음 순서였죠. 예, 네. 석동현 변호사도 이제 그걸 전제로 입장을 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이었을 텐데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수갑차고 끌려 나온 일만은 막자.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것만은 막자. 라는데 모든 공감대가 있었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체포당하게 생겼는데 이왕이면 스스로 자진 출석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꽤 낫죠. 예, 그러니까 네. 이제 갑자기 이제 그 기존에 올렸던 메시지를 지우고 다시 이제 메시지를 올려서 페이북 메시지를 올려서 협상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 그걸 보고서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수처 입장에서 네. 그 어려운 체포영장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거기까지 갔는데 네. 거기서 그냥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것도 어떤 정치적 혹은 법적 변론의 일환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석동현 변호사를 포함한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 측이 진짜 이렇게까지 할까에 대한 생각도 못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네, 1, 2, 3차까지 이제 들어와서 본인을 정말 체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못하지 않았나? 안 그러면 저렇게까지 뭐 처음에는 체포 당했다라고 했다가 협상해야겠다 우왕좌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한 것 같아요. 그 내막은 저도 그 관저의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막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냐면 네. 제 생각에는 그 저지선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경호처의 방어망이 네. 그렇게 빨리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무너질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이 경호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예. 일단 너무너무 다행인 건 유혈 사태가 없었어요. 그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혹은 염려하기로는 경호처가 좀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 좀 무리한 제스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향후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김성훈 차장. 네, 김성훈 차장의 경우에는 지금 경호처장의 뭐 대행을 맡고 있는데 이분이 일단 가장 먼저 그 체포가 돼서 갔었고 그리고 박종준 처장은 오늘 3차 소환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일단 공무집행 방해고 그게 이제 뭐 위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무기를 휴대해서 공무의 집행을 막으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가중처벌 받거든요. 박종준 전 차장의 경우도 그렇고 김성훈 차장의 경우도 그렇고 네. 1차 영장 집행 저지 때 이미 관여를 했기 때문에 혐의는 두 분 다 있는 거죠. 그런데 박종준 전 처장은 스스로 이제 자진 출석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호처장에서 물러났고, 김성훈 차장은 이제 경찰의 그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결국 체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종준 처장이 사실 굉장히 온건파여서 그 당시에 공수처와 또 뭐 대통령실 그리고 뭐 최상목 권한대행 사이에 여러 가지 물밑 조율들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게 이제 무산돼서 결국 본인은 여기서 할 수 있는 더 이상 역할이 없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경찰에 자진 출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온건파인 박종준 전 처장이 수사를 받으니까 이제 강경파인 김성훈 차장만 남아서 저는 굉장히 우려했던 게 소수여도 그 강경파인 김성훈 처장을 따르는 경호처 직원들이 소수여도 경호처 직원은 기본적으로 무기를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로까지 번지면 어떡하지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죠. 네. 다행히 박종준 전 처장이 물러나면서 경호처의 어떤 구심점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각각 그 경호처의 직원들이 본인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 변호인단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빨리 여러 가지 저지망들이 뚫린 것 같습니다. 근데 경호처가 어쨌든 소극적인 태도를 했던 건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장의 이제 부재 그리고 대행의 체제에서의 약간 그 조직력이 약화됐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또 오히려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강경파인 사람이 리더가 됐기 때문에 더 위험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좀 저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예. 좀 흐지부지 돼서 조금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2차 집행 때는 1차 때와는 달리 국방부에서 병력 동원을 철회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좀 큰 힘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유혈 사태는 없이 그래도 1차 때와는 다르게 2차 때 비교적 빠르게 1, 2, 3차 문까지, 네, 관문까지 들어가서 대통령의 체포, 뭐 소환까지도 진행이 됐습니다. 네, 11시부터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수처 338호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아까 전에 글을 올려주신 거 보니까 관저 앞에서 시위하시던 분들이 지금 이 공수처 관사 앞으로 가시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이 부분도 좀 사실이 맞다면 와, 추운데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그 며칠 전부터 저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도 네. 거의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상시적으로 관저 앞을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지지자분들,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 네, 예, 네. 거기에 많이 계셨는데 이 추운 날씨에 그러니까. 네, 사실 건강도 걱정이 됐고, 특히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혹시라도 어떤 피해가 있을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큰 피해 없이 이렇게 마무리된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